일단 화면 켜고 인사하실 수 있는 분 먼저 인사하고, 박민희 선생님이 처음이나 마지막에 하셔야 된다 했죠? 아,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요. 저 마지막쯤에 저 이제 열어서. 아, 예. 박민희 쌤 마지막 그러면 정은주 쌤이랑 우리 한 분 누구셨지? 저요. 저 빨리 손으로. 아, 현수 쌤. 빨리 현수 메모. 쌤 먼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순서는 그렇게 하고 일단 인사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어떻게 되셨는지.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하시면서 인사하면 되니까. 김민수 선생님, 정원미 선생님, 정세범 선생님 일단 요 순으로 인사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근데 교장 선생님 이거 언제 하고 저 지금 3월인데 언제지 지금 정확하지 못해서 공지에다가 우리 옛날에 이거 언제 누가 뭐 발표하고 뭐 이런 거 구글 시트 네, 하나. 하는 거 학생님이 올려주세요. 예, 올리신 거. 네, 구글 예, 시트를 안 공지로 보인다고요? 같이 좀 있어요, 구글 시트. 공지에 수정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있어요. 게시판에. 공지 있어요? 네. 제일 처음, 날짜는 공지에 제일 공지, 처음, 공지 지난 없는데 공지? 지난 공지에서. 그냥 제일 첫 공지는 번째 어떻게 공지에 보나요? 나 계속 살아있어요. 아, 게시판 보셨죠, 그러면? 상세보기 제가 현재 채팅방에 지금 공유할 테니까 모르겠네요. 확인하시고 인사 말씀 네, 해주세요. 예. 네네. 예. 네네네. 반갑습니다. 음, 하루밖에 안 남아가지고 되게 마음이 어떻게 이제 내일 좀 준비 좀 해야 되고 오늘까지는 한껏 좀 마음 편하게 쉬고 충분히 잠도 자주고 좀 스스로에게 어, 좀 여유를 좀 주려고 했는데 원미 쌤이 그때 뭐 먹을 건가요? 그래서 치킨 내일 배달시켜서 먹고 몸보신하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어, 어, 이것저것 이제 뭐 하는 것들이 많은데 교통 정리를 해가면서 좀 범위를 좀 축소시켜 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화면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정원미 선생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치과에 가가지고 이가 너무 아파서 소리가 안 들려요. 이가 아, 너무 아파서 아, 소리가 꺼져버렸어요. 이가 너무 아파서 소리도 꺼지고 근처 예전에 자취할 때 치과가 없어서 에이 뭐 가기 싫은데 말지 미루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뭐 대구 와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1년 만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또 안 가고 이러니까 미루다 돈이 지금 엄청 깨져가지고 이제는 돈도 깨지고 이도 아프고 내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가야 돼요. 아프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픈데 너무 표정이 맑아 보여가지고 우리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소고기 웃었어요. 먹었어요. 나를 아, 위로하면 소고기. 아,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세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잘 지냈고, 그 다음에 오늘 학교 출근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1학년 담임 맡았는데, 또 애들 막 이렇게 입학을 환영해, 막 이런 축하해, 이런 거 막 음, 되게 칠판에다 막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막 학급 꾸미는 거 막 겨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되게 빨리 간 것 같았고, 그다음에 올해는 약간 부장님이 되게 이렇게 좀 엄청 따뜻한 분이셔가지고 막 다 제가 할게요 막 하면서 그러시고 선생님들도 뭐 하나 말씀하시면 단톡에다가 가지고 계신 거 다 올려주셔가지고 마음에 어, 드는 거 골라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해서 엄청 으쌰으쌰 그래서 약간 퇴근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느낌? 음, 약간 그래서 되게 좀 구성원을 잘 만났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학원 개강이랑 계약을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음, 있을지 벌써부터 엄청 걱정되는데 또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고려학교에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 얻어서 다 잘 해놓을 수 있도록 하는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윤희정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제 학교 발령 받고 어제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기 준비를 하는데
이 학교도 그 성명공사를 해서 아직도 이렇게 막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기 준비를 하려고 가서 오늘도 작업하려고 하는데 뭐 전기도 안 나오고 뭐 랜선도 연결도 안 되고 뭐 그래서 그냥 좀 붕 떠서 뭐 준비도 못 하고 그러고 와서 3월 2일 날 시작할 때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걱정도 되고 했는데 또 저도 이제 고려학교를 믿고 있는 게 그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불평 불만 이런 소리가 잘 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그래서 그냥 잘 이렇게 견디는 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잘 지금 시작하려고 예, 잘 쉬었기 때문에 방학 동안 예,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윤희 선생님. 그다음에 정운주 선생님, 강고은 선생님. 네. 선생님, 저 오늘 발표인데 할까요? 아, 맞네요. 아, 아, 그러면 네. 이따 발표한 때 인사하시고 강고은 네, 선생님, 그다음 알겠습니다. 정우민 쌤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고은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별로 안 떨리는 3월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교래학교 때문인 것 같고요. 조금 다른 호흡으로 방학을 보내서 그런가 뭐 떨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지금 바쁘게 지내서 그냥 이제 별로 큰 걱정 없이 이렇게 3월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기 요 손가락이 보이는데. 네, 같이 와도 돼. 안녕. 어. 엄마 닮아서 얼굴이 갸름하네요. 네. 안녕. 그다음에 정우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정우민입니다. 저도 뭐 개학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학교 옮겨가지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동하는 학교 애들이 되게 순해가지고, 음. 좋더라고요. 또 역시 저는 똑똑한 애들보다는 이런 음. 순한 애들이랑 노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 제가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서 뭐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수업에 다시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코로나 시대에는 수업을 안 했단 말인지, 그때는 내 또 말이. 블렌디드 러닝 같은 거 시키면서 수업 안 한다고 뭐라고 해놓고는, 끝나니까 또 이제 수업 안 했다고 뭐, 음. 이렇게 좀 몰아가는 그런 거랑, 그 다음 이제 올해 황금돼지띠라서 고1 입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 막 음. 교과서 아직 그 공급도 덜 됐거든요. 이게 음. 수량이 초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수업을 하라고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옆에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 앉아 계신데 교무부장 선생님이랑 올해는 좀 우리끼리 즐겁게 잘 지내보자 이런 말을 했는데 또 고려학교 선생님들이랑 또 즐거운 1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제 내일이 3월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10개월 좀 많이 웃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쌤 업무가 뭐예요? 조기본 뭐. 똑같이 교육과정 합니다. 아, 네. 힘드시겠어. 네, 화이팅. 네. 그다음에 윤수장 선생님, 진세나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네, 저도 잘 지냈고요. 이제 아쉽기만 한데, 또 내일 하루 더 쉴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올해 또 힘차게 잘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역시도 고려학교에 있어서 전혀 외롭지 않고,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고, 또 고민하시는 선생님들께 좋은 기운 얻어와서, 저도 올해 좀 많이 수업적으로 조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펼쳐보면서 또 나눌 수 있는 거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할게요. 저는 이제 초등 영어, 원래 교대 다닐 때 영어과 전공해서 그쪽으로 조금 올해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쪽을 다시 좀 붙잡고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하신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또 지금 강고은 선생님 하시는 외국 학교랑 교류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으면 저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진세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태나입니다. 저 지난번에 수원 모임에 원래 참여하고 싶었었는데,
갑자기 부득이한 일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음, 제가 이제 이영란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선배여서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니까 지난 이틀 전에 일요일 날 개인 투어를 해주겠다고 해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셨던 모든 코스를 그대로 밟고 왔어요. 정말 똑같이. 아,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여기서는 뭐 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서 뒤늦게나마 그 투어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아, 이런 맛있는 것도 드셨겠구나, 이런 뷰를 보셨겠구나, 뭐 이러면서 재미있게 또 하루를 보냈었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도 똑같이 1학년 담임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 큰딸이 1학년을 입학하면서 1학년 학부모이면서 동시에 1학년 담임이었어요. 되게 남다른 한 해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저도 그러니까 학부모니까 되게 떨리는 것도 많고,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학부모도 궁금할 테니까 되게 음, 세심하게 많이 챙겼어요. 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또 1년을 지나다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1년 지나면 사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 별거 아니네. 학부모들 뭐 괜히 이렇게 긴장했네. 저도 되게 긴장하고 그러는 음, 거고. 그러니까 올해 준비를 하는데 되게 설렁설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처럼 막 이렇게 음, 막 안 해드리고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년 연임을 하는 거가 좋은 것도 있지만 좀 또 어느 한편으로 마음에서는 살짝 너무 여유를 부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제 학교에 가서 입학식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은 도시 학교지만 저희 성남시에서 제일 작은 학교예요. 10학급밖에 없다 보니까 일 업무량도 음, 굉장히 많고 한 학년에 2반 정도씩밖에 어, 없어요. 근데 제 짝꿍인 우리 동학년 선생님이 오늘 코로나에 딱 걸리는 바람에 음, 입학식 준비를 저 혼자 가서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그 반에 아직 세팅이 안 끝나갖고 그 반에 모든 담임 소개서부터 주간학습 안내까지 다 챙기고 양쪽을 다 챙기다 보니까 좀 힘든 하루를 하루 종일 보내고 왔는데 또 고맙게도 저희 딸들이 많이 커가지고 9살, 6살짜리 데리고 가서 주간학습 안내 나눠 명찰에 이름표 붙여 뭐 해 이렇게 계속 시켜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덕에 조금이나마 즐겁게 왔는데 이제 지금 아이들 그 원미쌤이 아까 맛있는 거 먹자고 각자 막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일 많이 하고 왔으니까 너네 뭐 먹을래? 했더니 짜장면하고 탕수육이 먹고 싶다 그래서 네, 중국집 가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선생님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중1 작년하고 올해 하니까 세나쌤처럼 또 같은 학년이니까 뭐 크게 준비할 거 없다 이런 생각하니까 좀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아직 보통 때 같으면 2월에 엄청 블로그에 뭐 학급 경영 자료나 수업 자료 막 올리는데 정리해서 아직까지 시동이 저도 안 걸리고 있어요. 네. 이제 계약하면 시동 걸리겠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민선 선생님, 심수정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경북 연결됐나요? 영주중학교에 네. 그 뭐지 이거 이어폰을 꼽으니까 됐네요. 아, 네. 그 예, 경북에 있는 영주중학교 영어과 금민선입니다. 뭐 저는 이렇게 방학 2달 동안 뭐 대학원 하고 이래저래 좀 바쁘기도 했고 그래도 너무 잘 쉬어서 살도 좀 몇 킬로 찌고 그래서 아까 뭐 맛있는 거 진세나세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 저 좀 자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 살이 쪄가지고. 그 저는 원래 제가 13년 담임을 계속 하다가요. 한 번도 담임을 손에서 놔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1년 쉬고 싶다 해서 창체부장을 제가 맡았거든요. 근데 방학이 이렇게 편한지 저는 몰랐어요. 담임을 안 하니까 방학이 이렇게 편하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뭐, 담임을 하면 애들 입학하기 전에 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담을 확 내려놓으니까, 뭐, 이게 마음이 너무 편한데, 이래서 비담임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이 좀 많이 편하고요. 그리고 제가 3월 17일까지 국제교류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고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때까지 계획서가 좀 돼서 그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고 선생님 잘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심수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 여행을 좋아하는데, 계속 나가지 못했어가지고는, 요번에 이제 미국에 사는 친구 집에 둘째를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네 집에도 머물면서, 친구들 사는 것도 보고, 또 은근 제가 또 친구들이 많이 미국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친구 집은 다 갔었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이제 졸업해서 재수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둘째는 또 중학교 3학년 올라가요. 이제 둘 다 아들이고, 그다음 이제 아이 진로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혹시는 나는 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고 했다고 했는데 너무 방치한 건 아닐까? 그리고 또 내가 너무 간섭을 하면 이제 관심을 갖고 아이의 고민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들 잔소리도 하면서 또 내가 또 너무 이게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또 간섭하는 거 아닐까? 막 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부모로서 내가 역할을 얼마나 해왔으며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여러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진로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어서 작년에 많이 고3 수험생 때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랑 여행을 다녀오면서 첫째도 데려갈 걸 막 후회하고, 또 거기서 친구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또 이제 경험하고 얘기하다 보니 아이한테 좋은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둘째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보고 느낀 게 있어서, 엄마, 나도 미국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이제 걔 나름대로 또 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첫째랑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첫째가 또 아팠었거든요. 이제 재수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첫째랑 또 짧게, 짧게 미안한 마음에 일본 여행을 같이 갔다 왔어요.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제주도에 도착한 거예요. 오늘 도착해서, 네. 예, 지금 아이랑 와인 한 잔 또 마시고, 네, 지금 약간 취한 상태에서 지금, 예,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놀았다고 이제 남들이 보면 놀았다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되게 궁금해요, 항상. 그리고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교류가 많이 적어져서, 네, 그런 시간을 보냈고, 예, 오늘 오랜만에 들어가서 참, 네, 좋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막 여행 다녀오셔가지고 필요한 걸렸었는데 막 들어와 주셔가지고 반갑고, 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선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다 하고 저만 남았나요? 네. 네, 오늘이 이제 2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상하게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조금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어, 각자 자기 자녀들 연령대도 다 다르고 이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 아들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제 아들이 대학교 졸업을 이제 하고 취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이제 마치고
학교 마치면 대학교 마치면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이제 올해는 조금 편안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부장에 담임에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갖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갖고 제가 맞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부장도 안 하고 담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올해는 조금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자꾸 이 성격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어갖고 자꾸 일을 뭔가 만들고 어디에 또 들어가서 또 뭔가를 하고 있고 이래갖고 자꾸 워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마음을 좀 이렇게 고삐를 좀 잡고 뭐 건강이나 휴식이나 이런 거를 조금 신경 쓰면서 올해는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목표예요, 올해는. 네. 네. 꼭 목표를 이루시기를 이선 선생님이 뭐 한다고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올해도 아니 아까 오늘도 새로운 단톡방에 들어가는 걸 제가 목격해가지고 아, 뭐라 드릴 그러니까요. 말씀이 뭐, 없네요. 피그만지 그래서 뭔지, 뭐, 네, 이것도 새롭게 네. 알게 아 돼갖고, 근데 그것도 배우고 싶은 저도 마음이 초대해 있어서, 주세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저는 한 템포 참았어요. 저도 초대해 주세요라고 하려고 하다가 근데, 아니, 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해서 뭔가를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맞아요. 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일단 같은 듣기만 해도 경우에는 예, 네네네 제가 모임이 두 개가 이제 겹쳐져 있어갖고 그냥 양쪽에 하나씩 따르게 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에는 하나도 참여를 못하면서 그냥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듣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서 새롭게 얻게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또 협의를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하는 협의 또 따로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협의가 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요런 식으로 다 얘기를 진행하는구나. 뭐, 또 모르는 선생님이니까, 저 선생님은 이제, 저런 상황에 있으시구나. 저런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뭐 이런, 저럴 땐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그마도 이제 새롭게 알게 됐는데, 피그마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가서 그냥 구경만 해도 되냐, 구경해도 되는 거면은 초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환영한다 그러면서 그냥 초대를 바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구경 좀 하려고 또 하나 뭔가 단톡방을 또 만들었어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을 올해는 좀 없애는 게 이제 잘 안 들어가고 이만큼 쌓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히 없애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고래쌤들 그러니까 화면 켜거나 이렇게 못 하시더라도 이제 듣기만 하셔도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맞아요. 또 저희 예. 매주 모임에 참여하셨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이제 저는 작년에 이어가지고, 이제 1학년 부장이고, 27일 날 저는 비포스쿨 한다고 이제 학교 갔다가 애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긴장감이 없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6년이나 같은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딱 두 학교에서 거의 다 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이미 친한 상태 뭐 이러니까 되게 해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포지션을 정했어요. 3월부터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정립을 했고, 그다음에 톡에 잠깐 투덜거렸었는데 이제 원어민이 새로 와서 이제 픽업을 원래 오전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비포스쿨이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작년 선생님이 이제 제가 차도 없고 이러니까 작년 선생님이 픽업을 오셨고 캐리어가 막 큰 거 두 개에 뭐 짐에 한테 짐도 사실 엄청 많잖아. 1년간 얘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작년 그 선생님 도와주셔서 그나마 제가 덜 고생했는데 만약 혼자 갔었으면 뭐 택시 타고 그 짐 옮기고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더 깜깜한 거예요. 근데 뭐 그 이불 찾는데 몇 군데 돌아다니고 이불 그냥 작은 마트는 안 파니까 그 시장 안에 이불집 가서 이불 뭐 세트 다 사는 거 봐주고 장 보고 뭐 교통카드 사주고 뭐 다 하고 그다음에 가스 연결하는 것까지 뭐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풀브라이트 그거 통해서 오는 애들은 홈스테이 집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 가족 구하는 건 힘들긴 했지만 홈스테이 구하면 이제 그 가정에서 다 이렇게 하니까 그 월 이제 수당이라고 해야 되죠. 그걸 주면 근데 이렇게 다 이제 집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또 처음이라 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근데 이 일을 누군가는 계속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왜 선생님들 가만히 다 하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장학사한테는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고 누구한테 이거 얘기해가지고 좀 민원을 넣어야 되나? 사실 우리가 뭐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업무로 쳐주지도 않잖아요. 학교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 다 하고 영어과니까 너가 영어가 통하니까 너가 해라 지금 이런 식인데 이게 업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영어과 해봐서 알지만 공문도 엄청 많이 오고 얘 케어 다 해야 되고 수업도 안 해본 애들이기 때문에 거의 교생지도 하나씩 다 가르쳐야 되는데 메인으로 수업은 시키지 말라고 하고 하여튼 요구하는 건 되게 많은데 업무로 쳐주지도 않고 뭐 수당을 더 주고 그거나 출장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거를 몇 번이나 계속 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제가 하여튼 다음 그 원어민 모임 때는 한번 얘기하고 막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선생님들 의견을 또 하여튼 모아보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열을 받는 일이 생겨가지고 되게 이제 파이팅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좀 잠잠하게 지냈는데.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인사하는데 시간 좀 걸렸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는 거랑 안 하고 시작하는 거랑 맞죠? 저희 또 다를 것 같아서 일단 시간을 좀 가졌고 그러면 박현수 선생님 먼저 하시고 정은주 선생님 하시고 그다음 박민희 선생님 이런 순서로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 상희 종가요? 이렇게 돼 있는 분은 닉네임이 저희 선생님 중에는 성함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휴폰으로 접속하신 것 같은데 누가 혹시 그게 선생님들 중에 이 중에 제가 다른 네. 아이디로 접속해서 아, 그렇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접니까? 네. 네, 선생님 이제 발표 시작하시면 되세요. 네. 네, 화면 공유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혹시 안 풀어놨나? 비활성화했다. 네네, 제가 방금 이제 풀었어요. 이게 막 뭐가 많아가지고. 어, 글씨가 좀 작죠.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작가에 대한 거, 요즘 이렇게 누구나 다 작가, 저도 그냥 공저 쓰기 몇 개 하고 그냥 허접한 책 몇 권 내고 작가 되었는데, 이제 누구나 작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고, 또 아직 책 쓰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좀 책 쓰기를 주저하는 이유, 그다음에 책 쓰기와 우리 커뮤니티의 관계, 그다음에 AI 시대에 AI 작가 시대에 우리 작가의 어떤 입장 이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면서 고찰해보면 좋은데 시간은 그렇게 막 넉넉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면은 여기 어, 제가 이제 고려학교 3년 차인데 그동안 뭘 했나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요, 요 책은 공저 쓰기 한 책이에요. 저 공저 쓰기 프로젝트 참여한 책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최근에 공저 쓰기 참여한 책이고, 요거는 전자책, 프로젝트 함께 하려고 하는, 아직은 출판되지는 않았어요. 전자책 한번 써보려고 하는 거고, 요 네 가지, 썸네일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건 사실 여기입니다. 매일 글쓰기 하는 저의 블로그 SNS인데요. 이렇게, 특별히 개인, 이렇게 출판물을, 단독 출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에세이 몇 개 쓰고 있고, 몇 권 공저 쓰기 몇 개 하고 있는데,
저도 작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좀 뻔뻔스럽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뻔뻔스러워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다 보이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누구나 작가가 되는 요 시대가 왜 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출간이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출판사를 통해서만 곡 출간을 한 거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뭐 셀프 출판을 했다라는 내용이 막 핫하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가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어, 책을 출판하면서 퍼스널 브랜딩 같은 데 성공해가지고 좀 뭔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출판 방식이 다양해진 걸 알 수 있었어요. 출판 방식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한 5가지 정도의 출판 방식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기획 출판하면은 기획 출판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서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고를 투고해가지고 이게 메일이 와가지고 이제 그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서 출판하는 과정이 기획 출판이라고 합니다. 원고만 쓰면 되고 요거는 개인 지출은 없는데 인쇄비가 되게 약소해요. 10%만 내가 뭐 만 원 책에 이제 1,000원이 나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도 비선호를 하고 있는데 또 장점이 있으니까 대형 서점 같은데 잘 이렇게 홍보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자비 출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자기 뭐 전기를 낸다던가 완전히 이제 자기 돈을 다 들여가지고 이렇게 출판을 하는 것이고요. 제작비, 뭐 디자인비, 편집비, 인쇄비 다 모두 이제 본인이 내고 출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돈 내산 딱 보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기획 출판인데 요거 뭐냐면 뭐 200권 사라 출판사 대표님이 주로 그렇게 제안을 하시거든요. 반기획 출판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출판 비용 정도를 저자가 부담을 하고 중세부터는 출판사가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했는데 반기획 출판은 굉장히 사례가 다양해요. 계약서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약을 잘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일단은 출판사에서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으면서 그죠? 퀄리티가 좋으면서 자비 출판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 위에 기획 출판, 자비 출판, 반기획 출판은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부분이 요즘에 조금 좀 익숙한 뭐 북크크 같은 거 들어보셨죠? 뉴페이퍼 우리 미숙 선생님이 뉴페이퍼 한번 지난번에 특강해 주신 거 맞죠? 아무튼 이제 POD 출판이라 그래가지고 주문형 출판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리 막 한 몇백 권씩 뭐 서점에 깔려 있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제 제작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북크크, 뭐 크몽, 교보문고, 퍼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전자책도 있고 뭐 종이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이게 독립출판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독립출판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우리 뭐 고려학교에 요거를 자세히 제가 이제 자료를 추가해가지고 요 자료를 보완해서 공유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출판은 전 과정을 저자가 책임지는데 쓰는 건 당연히 저자의 몫이죠. 그죠? 네. 뭐 제본 및 유통은 맡겨야 되겠죠. 업체에. 그렇지만 디자인도 본인이 다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홍보하고 판매인데, 이 홍보와 판매도, 직접, 거의 모든 부분을 직접 독립출판을 통해 가지고, 독립서점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제가 그거를 한번, 요번에 조사를 했고, 한번 직접 한번 해보고, 다음에 한번 공유를 또 더 드리고, 요 자료도 공유하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출판의 절차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독립출판은 어, 독립출판은 어떤 점이 좋은가? 전체적으로 책 출판의 전 과정을 직접 다 체험한다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뭐 돈 주고 산다? 돈 주고 뭐 이게 나는 글만 쓰고 돈 주고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책 출판의 전 과정을 직접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직접 뭔가를 체험시키듯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걸 즐긴다면 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 출판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출판계의 인디 문화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실험적 출판이라는 거는 시중에 말하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트잖아요. 100칸이면 100칸이 비슷한데 디자인 등에서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직접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적인 출판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입체적으로 한다던가 이거는 작가의 몫입니다. 그죠? 디자인과 그 다음에 소장용 출판이 가능하다라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장용 출판을 왜 하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소장용 출판은 다름이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책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아버지와의 어떤 추억 아니면 이제 교실에서의 어떤 추억을 누군가와 공유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제 아이들과 찍었던 사진과 이런 것들을 좀 그럴싸하게 책으로 만들어서 제본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소장용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출판은 입소문 바이럴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베스트셀러도 가능하다 하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독립출판의 독립서점 자체가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이제 독립서점에는 출판사에 제안서를 내듯이 독립서점에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쪽 서점에 입점 가능하냐 내 책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곳 정도 오케이 받으면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입소문 마케팅으로 해서 베스트셀러가 현재 언어의 온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 혹시 계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저는 사실 이제 요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어쩌면 이 부분을 통해서 저 베스트셀러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웹툰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독립출판의 전 과정을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이제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거나 ISBN 내가 받아서 나는 책 제작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자료 수집이라는 거는 독립출판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독립출판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직접 많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많이 봐야 되고 독립출판사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고 기획하는 단계, 디자인 단계. 디자인 단계에서 인디자인하고 라이트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그 툴을 가지고 디자인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제작 인쇄는 이제 업자에게 맡겨야 되겠죠. 그죠? 제작 인쇄는 업자에게 맡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부분은 여기가 이제 크지가 않은데, 잠시만요.
마케팅 부분은 여기 뭐 텀블벅 펀딩, 뭐 와디즈 펀딩 이런 것들을 어떤 그 도구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펀딩을 통해서 일단은 한번 뭐라 그러나 사다리를 한번 논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서점에 어, 리서치가 들어가는 거죠. 독립서점에서 나의 책에 알맞은 어떤 곳이 알맞은가, 어떤 서점에 넣을 것인가 리서치를 하는데 웹사이트 동네 서점이라는 곳을 검색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제가 좀 조금 더 크게 답답하시죠? 죄송합니다. 입고 제안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안서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1인 출판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죠? 출판사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데 1인 출판사 이거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좀 까다로워서 제가 여기 링크를 달아놓기는 했거든요. 그냥 까다롭긴 하지만 가능하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ISBN을 셀프로 받고, 그 다음에, 제안서에서 오라고 이제 오케이 한 독립서점에다가 판매를 하는 동시에, 나도, 개인적으로 이게 판매가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중에 유통이 되는데 판매 시기 그 독립서점에서 이 독립서점이 인스타 팔로워나 이렇게 거의 그 인플루언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립서점 한 30곳에 오케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홍보가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 절차를 전부 통과한 쪽은 수에도 많은 뭐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EPUB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형식은 이제 전자책 형식은 EPUB하고 PDF 형식이 있는데 PDF 형식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익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EPUB 같은 경우는 시길 프로그램하고 페이지 에디터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요거거든요. 요거를 다운 받아가지고 제가 잠깐 해봤더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요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내용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링크를 제가 한번 달아놓겠습니다. 또 이제 독립출판 시 고려할 점은 사실은 이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거고 전 과정에 좀 막 계획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도 해야 되고 뭐 누구랑 같이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혼자 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홍보 판매 이 전 과정을 그냥 이거를 하나의 뭐 어떤 놀이로 나 그냥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놀이로 접근을 일단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전체 과정을 뭐 일로 접근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 과정을 좀 배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제 책 쓰기를 주저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그냥 뭐 제가 이제 그 한 2년 전에 책을 이제 쓰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욕망은 있는데 일단은 막 좀 뭐 과정을 잘 몰라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뭐 어떤 계약을 써야 되는지 되게 이제 그 말하자면 마이너스 계약 나한테 손해되는 계약도 막 많이 하죠. 뭔가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또 독립 출판 과정은 너무 어렵고 일단 독립 출판 어렵죠. 잘 모르고 출판사 대표님하고의 협업은 또 더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어떤 협상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려웠습니다. 또 이제 잘 알지만 또 부끄러워. 써놓고도 지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고 내가 뭐 전자책을 냈는지 어쩐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잘 써놓고 사실은 뭐 지인들이 뭐 특히 막 학교 선생님들이 알까 봐 무서워요. 알까 봐 무섭고 좀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뭐 이제 학부모님들이 나좀 보고 좀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처음 책은 또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막 괜찮다, 괜찮다, 막 잘했다, 잘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조금 저는 좀 용기를 얻었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이게 뭐 엄청 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출간할 때는 이 모든 요런 것들이 부끄럽고 두렵고 나의 사회적 위치가 좀 찝찝하고 학교에서 또 뭐 아실까 봐 겁나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검열이 강한 그 자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뭐 내가 뭐 뭔 주제에 내가 뭐 책을 쓰나 난 뭐 교사인데 막 이렇게 이제 요런 생각도 충분히 저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뭐 누가 쓰면은 또 막 뭐 이렇게 잘났나? 막 그렇게 그런 식의 접근해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 이제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셀프 출판, 자가 출판 같은 경우는 뭐 유페이퍼, 북크크, 뭐 크몽 퍼플 이런 것들은 조금 접근이 좀 쉬워요.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수수료가 뭐 이렇게 별로 이게 한 60%다, 막 30%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막 대형 서점을 통과해가지고 하면은 그때 교장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튼 이제 제가 한번 그 정도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책 쓰기와 커뮤니티 이제 요거는 제가 시간을 막 타이머를 재고 싶은데 못 재가지고 우리 이제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출간을 하려다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려고 출간을 멈춘 거예요.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커뮤니티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이런 뭐 고래학교나 이런 옥하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좀 중단하고 했는데 이렇게 뭐 이벤트 같은 것들도 커뮤니티가 없이 그냥 맨땅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 하면 댓글도 중요하고 구매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뭐 교장 선생님 책 쓰시면 또 뭐 어쨌든 없는 살림에 막 구매해드리고 뭐 또 너무 좋은 책이기 때문에 또 읽어드리고 읽고 또 뭐 우리 또뭐 SNS에 뭐 좀 쓰고 뭐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소홀하게 좀 민망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엄청납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뭐 선생님들의 관점하고는 매우 다르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책 쓰기와 커뮤니티 이제 고래학교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책 올려주시면은 막 잘했다 그러고 막뭐그 뭐 멋있다 막 이런 반응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또 선생님들께서 블로그 통해서 홍보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책 쓴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기여가 되거든요. 이제 이 고려학교에 뭐 선생님들께서 다 인정해 주시고 좋다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도움받는 분들은 또 우리가 이제 뭐 SNS에 이렇게 올려준 것을 다른 제3자가 보고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중에서도 그 책을 읽고 또 뭔가 실천이 되고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와 함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사실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많이 못했어요. 고래학교는 막 졸리게 해드려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거 한번 퀴즈 한번 맞춰보실래요? 뭐가 많이, 막 댓글이 많은데. 누가 알까봐 무서워요. 진짜 그렇지. 아는 사람이 사실은 가족이 알까봐 처음에는 무서웠고, 이제 조금 이제 또 좀 많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알까봐 무섭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비아냥. 예, 맞습니다. 요거 비아냥이거든요. 이제 고려학교는 다른 곳과 다르게 비아냥이 아니라 칭찬받는 곳. 맞습니다. 원미쌤,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수 아닙니다. 실수 아닙니다. 다른 분 원미쌤, 빨리 도전하세요. 자, 맞출 수 있는 기회. 네. 뭘까? 고려학교는 우리가 아는 이렇게 이상하게 또 직장이라는 곳은 또 그런 곳이 아니에요. 물론 학교 굉장히 뭔가 이데아적인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도 엄연히 직장이거든요. 일반인들은 일단 이런 SNS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곳에서는 비아냥이 없고 칭찬받는다. 또 나랑 되게 친했던 옆반 선생님인데 내가 책을 썼다고 하니까 표정이 안 좋아져.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진세나 선생님 맞췄어요. 시샘이죠, 그죠?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죠? 시샘. 썩 시샘이죠. 시샘과 비아냥이 아니라 칭찬받는 곳인데, 우리가 시샘과 비아냥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본능이고 나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좋은 곳, 이런 고려학교라는 곳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활동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홍보하고 서로 이렇게 홍보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진세나 선생님하고 우리 원미쌤이랑 제가 커피 쿠폰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작가 시대 해가지고, 선생님들 다 이거 해보셨죠? 제가 선생님들께 이거 같이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보여드려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모르는데, 이런 썸네일이 올라왔더라고요. 챗 GPT 써보고 유튜브 당장 때려칩니다. 이런 썸네일이 강하게 이런 게 와 있어요. 혹시 챗 GPT 한번 써보신 분 계시면은 카톡방에 한번 1번 올려주실래요? 안 해봐서. 제가 이제 잠깐만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곧 있으면은 유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일 때 얼른 많이 써봐라, 체험해봐라 이러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이게 영어를 잘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이제 이게 챗 GPT 그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영어 번역기를 깔아놓기 때문에 한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로 돌려놓고 영어로 검색을 해야 잘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번역 프로그램을 하나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궁금한 거 혹시 궁금한 주제 한번 올려주실래요? 아트시토에 예를 들면은 그냥 진짜 아무거나 다 대답을 해서 너무 놀래거든요. 교사에게 커뮤니티가 주제를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하고 막 생각나는 거를 필요한 이유 한글로 이제 내일 아침 메뉴를 적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메뉴 추천. 이건데 이제 여기서 하지 않고 제가 이거를 영어로 못하니까 번역기를 하나 띄워가지고 한글로 이제 하면은 이제 뭐가 중단이 잘 돼가지고 이제 자료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죠. 아니면은 번역을 하면서 막 얘네들이 돌아가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번역기를 한번 돌리면 되죠. 뭐 이렇게 해서 됐다. 뭐 어려운 거 해도 대답해 주더라고요. 뭐 내일 아침 추천 메뉴 추천 뭐한 5가지 해줘. 구체적으로 해주면 얘가 대답을 더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챗 GPT에다가 이렇게 번역한 것을 해서 요 비행기 모양 요거 누르면은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 실시간으로 얘가 뭐 글을 써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훌륭하게 쓰죠. 여기다가 이제 사진 몇 개만 올라가면 아주 완벽한 뭐 블로그도 되고 뭐 이렇게 보시고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제너레이팅 새로 생성해라 막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기를 한 번 더 한국어로 돌려보면은 추천받은 메뉴가 뭐 아보카도 토스트, 뭐 스크램블 에그, 뭐 블루베리 팬케이크, 파르페, 뭐 브리또, 스무디볼 좋은 거 다 모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논문도 막 어려운 주제를 막 해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무튼 그래요.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거를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뭐 여기 위에 있는 거 중에서 뭐 1번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하게 해줘 이런 질문도 다 얘네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챗 GPT 한번 해봤고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노션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이제 노션도 AI가 노션도 또 나름대로 더 신박한 기능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랑 저장하는 편집자 노션도 막 신박해요. 더 신박한 것 같기도 하고 애들 쓰기 평가 스캔해서 예. 엄청 도움되죠. 혹시 노션에 궁금한 검색어 한번 검색해보고 싶으신 거, 얘가 이런 것도 하나 하는 거 혹시 있으면 올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해볼까요? 이제 이것도 노션도 제가 해보니까 페이지 편집. 예, 제가 이제 이거를 노션도 해보니까 그 슬래시를 누르면은 AI가 나오거든요. 그럼 두 번째 여기 AI에게 작성 요청 얘를 누르면 되고 AI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나 작가는 AI 뭐를 어떻게 활용하나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 3가지만 알려줘. 10가지만 알려줘. 10가지. 너무 시간 걸리니까 5가지만 알려줘.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도 얘는 또 한글을 잘 알아듣고 여기는 잘 하더라고요. 표절했는지. 여기는 제대로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중지를 하고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삭제하고 적당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예를 들면은
글쓰기 특강 주제로 글쓰기 특강 뭐 개요를 짜줘. 네. 현수쌤, 저희 뒤에 또 두 분 발표하셔야 아, 돼가지고, 네네. 이제 네. 마무리를 하고, 요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이렇게 네네. 요거만 따로 하든지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만 마무리하고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런 식으로 뭐 다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완료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더 있어요. 여러 가지 개요를 짜달라 하면은 막 개요를 여기다가 글쓰기 특강 개요를 짜줘라 하면은 얘가 이제 개요를 뭐 이렇게 개요도 이렇게 잘 짜주더라고요. 저는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 출판이랑 이거 챗 GTP도 그렇고 따로 또 시간을 많이 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도 많고 한 것 같긴 한데 따로 또 요거 이제 한번 자리를 마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유료화 되기 전에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거든요. 네, 쌤 오늘 준비 많이 하셔갖고 네, 감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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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저희 정은주 쌤 하기로 하셨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쌤들 화면이 멈췄는데 혹시 공유되고 있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제 발표를 맡은 이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은주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봤을 때 좀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도 많고 한데 저는 좀 저경력이라서 어떤 거를 주제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아는 것도 좀 부족하고 해서 제가 이때까지 뭐 중학교 이제 교사로서 사실 2년 동안에 근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험과 그다음에 제가 또 수업을 하면서 이제 뭐 스스로한테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을 이제 나누면서 선생님들의 또 조언도 얻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 뭐 어떤 것들이 재밌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가 뭐 이런 것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저 소개를 조금만 더 하면은 저는 사실 기간제 교사를 조금 더 오래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2021년에 제 신규 임명이 돼서 지금 중학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이제 학생들을 이제 발령이 나면서 처음 만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은 어떤 애들일까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처음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오랫동안 공부도 준비를 하고 했던 거에서 이제 신규 발령하니까 이제 아이들과 더 많은 좀 추억도 가지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 이제 좀 모아서 좀 많이 해보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로 이제 아마추어의 이제 중학교 교사로 생활하기로 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1년에 방영이 나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처음에 이제 담임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을 처음 만났는데 애들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되게 쾌활하고 발랄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어떤 한 추억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했던 것들인데요. 제가 뭐 생각나는 것들 이제 몇 가지들 하게 되면 이제 뭐 선생님들 다 하시겠지만 역할도 정해보고 규칙 만들기도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또 그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교실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책임감도 길러보고 싶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식물을 이제 키워보기 위해서 준비도 해보고 그다음에 마음 보석 만들기라고 해서 인성 교육의 한 형태로서도 한번 해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애들하고 이제 추억을 이제 기록하고 싶어서 사진 틈만 나면 좀 사진 찍어서 반쪽에 공유하고 그다음에 첫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부모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응원 편지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서 제가 했던 것들 이제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교실에서 키우는 어떤 식물인데요. 그냥 기회가 되어서 이제 이런 식물들을 뭐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볼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왔으니까, 자, 키우는 건 너희들의 몫이다. 선생님 사실 식물을 잘 못 키우는데 너희들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교실에 두고는 아이들한테 이제 한번 우리 물주기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해보면서 이제, 어, 일단은 먼저 투표를 통해서 이 식물들의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정한 다음에 이 식물들 안에 이제 종류가 요거는 지금 2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선화하고 뭐 히아신스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허브 종류였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분의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애들이 어떻게 하면 물 주고 잘 할까 이래서 이제 약간 주번처럼 물주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제 순서대로 해서 이제 물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주일마다 돌아갔는데, 그 다음 뭐 순서 뭐 누구냐면서 애들끼리도 이제 너 차례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같이 주고, 얘는 왜 이렇게 잘 못 다룬다면서 선생님 얘 좀 안 되겠다면서 더 많이 시켜야 된다면서 이런 것도 하고 약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요거는 꽃이라서 이제 금방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이소에서 약간 이렇게 봉숭아하고 이런 토마토도 이제 사가지고 키워봤는데, 이제 봉숭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되기 전에 이걸로 가지고 이제 봉숭아 물도 같이 들여보고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뭐 몇몇 학생들 남아서 하니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성목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이제 요거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하던 한 분이셨는데, 인스타에서 제가 구경을 하고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내쌤이라고 있으세요. 그 쌤이 이제 보성목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발간하신 책을 조금 참고로 해서 이제 제가 그날에 애들의 인성 뭐 교육 중에서 어떤 것들의 단어, 보석의 언어로서 제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모으는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판을 만들어서 그냥 포스트잇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모으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친구들한테 조금 더 이제 더 다가갈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해가지고 약간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었는데 되게 많지만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의 달에 이제 감사 편지 쓰기라고 해서 올해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하시던데, 초록우산에서 하는 그 감사 편지 쓰기 예한 일목으로 이제 5월의 달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에는 이제 효도킹이라고 해가지고 효도를 좀 해보라. 그래서 이제 미션을 주고 그걸 이제 인증해보라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저희 반 학생들이 조금 아까 알겠다시피 좀 되게 발랄하고 좀 케어하고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했을 때 잘 따라주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걸 잘 못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편지 쓰기가 뒤에 있었는데 그 편지 쓰기는 끝까지 이제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한 친구들은 남아서 편지를 써서 부모님한테 전달해 드리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 때 이제 응원 편지를 쓰기를 이제 부모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해서 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중간고사가 첫 지필고사였어요. 초등학교도 다른 시험을 안 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되게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려웠을 것 같아서 부모님한테 이제 요렇게 제가 문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초콜릿에 붙여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게 시기를 제가 언제 주면 좋을까라고 시기를 고민을 하다가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날에 또 이제 학교 일정이 있잖아요. 그 지필고사 처음에 치니까 학교에서 지필고사 OMR 카드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약간 겹쳤어요. 그래서 빨리 나눠주고 애들아 이제 저거 봐야지 했는데, 애들이 이거에 감동을 너무 먹어가지고 몇 학생들이 막 울고불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 그
이제 그 안내 방송을 잘 못 들은 거지 않았을까 약간 걱정도 됐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련인지 약간 애들이 OMR 카드 실수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 반만 실수한 건 아니지만 다른 반 애들도 좀 실수한 경우도 있었지만 OMR 카드를 그날 그때 처음 OMR 카드를 써본 거라서 그런지 실수가 있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혹시 약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시기가 중요했구나. 내가 너무 시기가 너무 겹쳐서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처음 쳐봤으니까 이제 그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집중해 보자 싶어서 이런 걸 주고 이제 했는데 제가 3차례에 걸쳐서 이제 뭐 정도 이렇게 공부 좀 해보자 이런 것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생님들 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내가 하고자 하시는 습관을 이제 한테 알려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해보겠다. 너희들 어떤 것들 해볼래 해서 이제 애들한테 다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거는 이제 다 하라고 했고 무조건 한 개씩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한번 해보자 해서 2주간의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서 모았을 때 그런 애들을 이제 모아서 모둠처럼 해서 밴드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인증을 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것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후기로 이제 구글 설문지로 이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애들이 좋았던 애들도 있고 이것이 제의가 되게 좋았다라는 애들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거 자체가 안 하게 되더라.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또 하고 싶다면 하고 싶은 애들만 해보자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만큼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인증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인증서를 이렇게 그냥 제가 수기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사탕 1개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진도 한번 찍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이게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을 이제 그대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코로나가 이제 점점 이제 방역 수칙이 이제 약해지고 있기도 했고 그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약간 자충우돌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작년에 애들하고도 다르게 이제 올해 이제 친구들은 좀 되게 각양각색의 약간 성격들이 되게 다양하고 자기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중3이라서 이제 진학에 대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협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으로 이제 마음 보석 모으기 해가지고 인성교육도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하시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응원 글귀 모으기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저희 반에서 약간 소심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약간 내성적인 친구들 이제 요 애들을 게시판에 좀 적어볼 수 있게 해가지고 애들한테 제가 문구 몇 가지를 주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네가 원하는 문구 해도 돼 상관이 없어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어떻게 좀 이렇게 게시판에 뭐 하루에 1개씩 이렇게 적어봐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담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아이들한테 이제 아까 보석 모으기 그 게시판을 이용을 해서 응원 글귀나 친구들한테 어떤 응원을 해주고 싶니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걸 돌아가면서 한번 써보도록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그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도 이제 시험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응원 편지 선물을 또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실수됐었어요. 이제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에서 저기 전에 제가 혼자 막 생각을 하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열심히 문구 정리를 해서 부모님한테 문자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애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깜짝이면 들어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다 보냈어.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애들한테 올라가가지고 애들아 근데 또 그 마침 이제 휴대폰이 또 쓰는 수업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휴대폰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어. 그래서 애들아 지금 나하고 약속 보자 문자 읽지 말고 다 지워줘 라고 약속을 하자. 우리 선생님이 뭔가 했던 거였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진짜 미안하니까 딱 지워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제
지어줬는데 그 중에서 한 대여섯 명은 선생님 놀려먹겠다고 근데 이거 일젠다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중간고사 했던 거는 이제 없앴던 걸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말고사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런 실수담이 있어서 애들은 사실 이런 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응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습관 만들기 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중3이니까 조금 긴 시간을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 규칙적인 생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성장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또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만 또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보석판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애들이 이렇게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나누고 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응원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책갈피를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갈피 형태를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초콜릿과 함께 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제가 고안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교과가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 교과에 조금 한정되어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라서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이제 6단원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물질의 특성과 일단 혼합물의 분리로서 이제 물질의 특성을 통해서 물질을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기술물질로서 이렇게 분리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걸 분리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제 핵심 개념을 제가 뽑아내 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키워드로서 우리 주변이라면 실생활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제가 주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그 자료에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 단원 속에 들어있는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이제 해결하는 정리해보는 그렇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읽기 자료로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글을 한번 써봤던 거였고요. 일단은 요즘에 애들은 사실 조금 정말 어렸을 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정글의 법칙에서 이제 김병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짜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이제 유전이 이제 터져가지고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해변가에 이제 기름 등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식물들이 이제 뭐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그 뉴스 기사를 이제 조금 접목해서 그냥 만든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니 쓰레기나 또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라. 이걸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자료 수집에서는 이렇게 교과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결과물로서는 이제 이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오염된 해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를 설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 탐험가니까 그 탐험 도감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이제 저 자체도 사실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도 이제 PBL에서의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학습 개념으로서 했던 이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해결안을 제시하는 거에서 이제 그 오염된 해수를 분리해내가는 이것을 약간 별개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수행평가가 접목해서 하니까 접목해서 했는데 그거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었고 이게 점수로서 이제 제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서 만들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운 점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를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피드백을 더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수업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 또 재밌게 했던 부분을 좀 잠깐 소개를 하면 중3 과학에서 이제
화학 반응의 규칙과 이제 에너지 변화라고 해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의 규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요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본인이 이해하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교사가 좀 이렇게 시켜보려고 하고 해도 이게 애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다 봐서 이거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과학사랑이라고 해서 과학 선생님 중에 수석 선생님 중에 한 김성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요 파트에서의 이제 것들 이제 지식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자기가 학습한 것을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나누면서 즉 또래 학습하면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해서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1학기 때 이거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되게 반응이 좋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모든별로 이제 그 주제가 주어지는데 여기 앞에서 나와 있던 이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보는 것,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산분비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 이렇게 3가지 주제가 있어서 총 4가지의 주제를 형태를 만들고 그 주제에 따라서 조별해서 각각의 주제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을 한 다음에 그 문제를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조별 안에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조업 안에서의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도록 이제 제공하는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조에서 이제 그 다른 학교에서 이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구매하는 구매자 이런 식으로 활동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둠별로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은 다른 조에서 이제 어떻게 지식을 꾸려놨는지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고 그 배우는 것을 이제 돈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로서 그냥 가치를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그것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다 보니까 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되게 열심히 누구 하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멀지 않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 보이죠. 사실 여기에서 친구들 중에서 평소에 이제 과학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제 뭐 흥미가 없어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빨리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는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애들 다 재밌어 하면서 즐거워하게 하면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조별로 이제 지식을 모았던 것을 다시 발표까지 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동영상을 제가 넣었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정도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일단은 학생들이 되게 즐거워했다는 거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단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역할을 스스로 이제 정해서 내가 뭘 할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인데 근데 이 시장이라고 해서 약간 사고 파는 이 화폐적인 부분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돈 매기는 거에만 좀 재밌어하는 경우도 있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던 반이 한 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반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활발한 그런 시장의 형태가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인도하면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아마추어라고 했잖아요. 원래 교사는 전문직인데 이제 아마추어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이 아마추어라는 말 자체 어원이 이제 아마르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라틴어. 그 아마르가 이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으로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추어라고는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제목을 한번 써봤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국민들에 대해서 뭐 잘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랑으로서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지금 딱 시기적으로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학급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신규 선생님이 아니신 것 같이 되게 노하우가 뛰어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혹시 뭐 나중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네, 선생님들 말씀하시면 톡방에 나중에 좀 공유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유 중기한 거 맞습니까, 선생님? 아니요, 아직 보여요. 아, 그래, 어떻게? 위에 보면 이렇게 뭐 안내바에서 공유 중지 누르시면 화면이 보일 건데.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민희 쌤 오래 기다리셨는데 박민희 쌤 얘기 네, 듣고 안녕하세요. 제가 그 정원미 쌤이랑 두 분 저기 짝꿍 맺어주고 그 톡방에서 고래 굿즈 대회 하자는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박민희 쌤이랑 그거 어떻게 할지 생각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네, 네, 오늘 일단 발표 드릴게요. 네. 네, 저 이거. 네, 이제 화면 공유됐습니다. 그럼 얘를 쇼보기를 하고, 잠시만요. 저는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디자인 공예 선생님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발명 영재 아이들이나 뭐 미술 제품 뭐 이쪽으로 가르쳤고, 저는 약간 창의적인 것을 많이 애들한테 지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보시면 얘를 그래서 저는 약간 CI 수업을 하면 이제 제가 이름을 CI 디자인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이고 이제 이름을 하나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기업의 사장이 됐을 때 아니면 내 꿈을 나타내는 CI 혹은 BI 로고를 만드는데요. 이제 이름 지을 때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얘는 룩 해가지고 안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풋해서 O를 발자국처럼 해줬고 얘도 샵 해가지고 남자들이 가는 저런 여기도 키해서 I가 스펠링이 넘어져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와인 검정색을 보시면 와인 잔이 보이실 테고 흰색 쪽을 보시면 와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나 로고가 좀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를 이렇게 계단처럼 나타내기도 하고 얘는 지퍼의 아이를 뭐 저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을 정하는 게 중요하는데 이제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학생 이름 중에 조연서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 네이밍을 할 때 약간의 힌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너 자료 좀 써도 되냐? 그러니까 흔쾌히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에 어퍼스트로피 S가 있으면 이제 그런 가족, 조씨 뭐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조라고 하니까 조씨, 조스 뭐 이렇게 말장난처럼 하고 조스를 생각하면 붉은색. 우리 조스바 먹을 때도 그 안에 빨간색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피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색깔도 연상을 해보고 글씨에 색깔을 넣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네이밍을 정한 거예요. 조스 디자인 이렇게. 그래서 뭐 디자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디자인이랑 같이 뭐 아트, 인벤션, 퓨전에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름을 정했던 이미지랑 가장 비슷하거나 이렇게 조금 조합을 해서 합성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하면 스케치를 하거나 뭐 사인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그러면 연필과 상어 지느러미를 연상해서 이렇게 연필로 직접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다 대칭이고 재미가 없으니까 얘를 이제 옆으로 돌려서 요거는 뭐 일러스트로 작업한 건데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건데 이건 뭐 PPT에서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예, 이렇게 되고 얘를 이제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그리드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조스 아까 지느러미, 쌍어 지느러미를 넣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연필 만들었던 걸 이렇게 마스크를 씌운다고 하거든요. 원래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아까 연필 연상 잘 보시면 지금 여기 하늘색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뭐 포인트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헤베티카라는 영어 글씨체를 원래 네이밍 할 때는 가장 많이 써요. 보기에도 편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조스의 A에다가 상어 지느러미를 대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검정색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위에 아까 전에 심볼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보고 상어 지느러미 심볼이고 얘는 이제 로고라고 많이 말을 하죠. 요거를 이제 CI라고 하는데 CI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그런 회사에서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빗대맞으면 박민희를 나타내는 그런 뇌 개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연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이제 가로형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컬러 시스템 보시면 얘는 이제 색채 컬러리스트 자격증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는 건데 이게 뭐 다이나믹, 뭐 하드, 소프트에서 뭐 정적인 같이 해서 내가 만든 로고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뭐 요쪽에 동적인 그런 뭐 다이나믹한 뭐 활발한 요쪽으로 가면 뭐 정적인 쪽으로 간다면 중후한 뭐 그런 딱딱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디자인했던 조스 디자인은 약간 여기 부드러움과 동적인 거 사이 요 정도에 들어가겠다 해서 그러면 이제 컬러가 뭐 지금 웜톤 뭐 그런 거 뭐 유행 많이 이렇게 하시던데 쿨톤, 웜톤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묶여져서 좀 더 자세하게는 뭐 깨끗한가 내추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건 이쪽에 속하고 뭐 청바지 뭐 다이나믹한 활발한 쾌활한 다 이쪽에 속하고 여기도 아까 방금 전에 뭐 노인을 생각하면 뭐 점잖은 고상한 뭐 약간 그런 톤 채도가 높은 톤 그렇게 해서 적용을 이제 어디에 할 수 있냐면 뭐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제일 많이 하고 명암이죠 명암 그래서 나중엔 이제 고래 선생님들도 명함을 뭐 하나씩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흔하기도 하고 그냥 이름 갖다가 만드는 거니까 저는 이제 앞쪽에 보여드린 것처럼 뭐 룩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함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조금 QR 코드를 이용하죠. 원래 바코드를 많이 쓰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QR 코드라고 해서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영상 하나 보시면 잠깐만요. 소리 공유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거기 위에 그 옵션 위에 보기에서 쌤이 공유하면 옵션에서 소리 공유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네, 잠시. 화면 공유. South Korea is a unique market. Tesco has been evolving itself, adjusting to the local market. It even changed the name itself from Tesco to Home Plus. And at last, it grew to rank number 2 in Korea. But Tesco had to overcome one obstacle, a fewer number of stores compared to the number 1 company, Emart. Mission: could we become number 1 without increasing the number of stores? We made an in-depth study into Koreans once more. Koreans are the second most hardworking people in the world. For them, grocery shopping once a week is a dreaded task. So we decided to approach these busy and tired people. Idea: let the store come to the people. We created virtual stores, hoping to blend into people's everyday lives. Our first try was subway stations. Although virtual, the displays were exactly the same as actual stores, from the display to the merchandise. Only one thing was different. You use smartphones to shop. Scan the QR code with your phone and the product automatically lands in your online cart. When the online purchase is done, it will be delivered to your door right after you get home. People can relax more after work and on weekends. 실제로 보면서 사니까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Result: people can shop at Tesco Home Plus wherever they go without having to visit the actual store. Moreover, we could change their waiting time to shopping time. After this campaign, online sales increased tremendously. Through this campaign, 10,287 consumers visited the online Home Plus mall using smartphones. The number of new registered members rose by 76%, and online sales increased 130%. Currently, Home Plus has become number 1 in the online market and is a very close second offline. South Korea is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바코드에서 QR코드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인데 얘는 이제 그게 특허가 일본 사람이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 소유로 한 게 아니라 풀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 QR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네이버라든지 뭐 다른 데도 요즘에 많이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도 만약에 QR코드를 음료수 뭐 마시는 그 병이라든지 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존 바코드에 비해서 데이터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작지만 뭐 마이크로 QR 코드도 있고, 선생님, 지금 저희는 계속 그 영상 화면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공유 풀고 다시 아까 그 슬라이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보이세요? 네, 슬라이드 보여요. 네. 그래서 어쨌든 QR코드는 바코드보다는 이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QR코드에 넣을 수 있는 거, 뭐 지도 정보라든지 동영상 이런 식으로 뭐 반려동물이 얘를 연락처도 담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청첩장에도 요즘에 뭐 이렇게 들어가고 명함에도 들어가고, 강아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효롱이랑 관련해서 효롱 카페에 대한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 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이제 QR코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명함에 너네 QR코드 하나 넣고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 미술이나 예술 쪽은 보는 것도 많으니까 가져가서 태그하면 이제 뭐 내가 만든 디자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뭐 실험한 뭐 그런 거라든지 다 예,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홈플러스처럼 뭐 이렇게 그거에 CI QR코드를 만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한 개만 보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근데 아까 저기 QR코드에 다시 디자인하는 거는 따로 네. 무슨 그렇죠?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들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안쪽에 QR코드만 해치지 않으면 겉에는 뭐 포토샵이라든지 PPT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판 이런 걸로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QR코드 만드는 사이트가 네이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해서 하면 네네 근데 다 보통은 가능해요. QR코드 만들면 그 네모난 것만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아까 색깔 넣고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가 아, 그러면 보통은 까맣게 QR코드를 나오잖아요. 미리 네,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색깔도 넣을 수 있거든요. 너도 이제 그 안에 것만 이제 해치지 않는다면 네, 그 테두리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안에는 뭐 컬러를 넣는다든지 그거를. 이게 QR코드 만들기 네이버 그 사이트에서도 색깔 넣고 저렇게 꾸미는 게 네.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조스 만드는 그거는 따로 아,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디자인 출원을 하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이랑 같이 한 거고, 근데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PPT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더 초등학교 아이들은 비즈 있잖아요. 이렇게 비즈 넣고 다림질하면 되는 거. 그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얘 하나 보고, 참, 그래서 더보기. Of Korea, with 141 chain stores across the nation. However, Emart has a weakness. The sales during lunchtime decreased drastically. Mission: to increase sales during lunchtime from 12 p.m. to 1 p.m. Idea: give people a unique experience, only available during lunch hours. Install a shadow QR code using the sunlight and shadow, only available from 12 p.m. to 1 p.m. This event is called Sunny Sale. How to: scan the shadow QR code from 12 p.m. to 1 p.m. Automatically skip to the Sunny Sale mobile homepage and enjoy special offers, including a $12 coupon. Purchase items on the Emart application, and they will be delivered directly to your home.
People were delighted to find small lunch surprises and enjoyed shopping via their smartphones. The Sunny Sale event, starting from 13 locations, has been expanded to 36 locations in Seoul. Result: over 12,000 coupons have been sold. In February, eMart membership increased by 58% from the previous month. A 25% increase in sales of eMart Mall during lunch hours. And media coverage on the Shadow QR code promotion over the past few months. Also, the most notable result of the Sunny Sale was that it made people sunny for the day. Sunny Day, Sunny Sale, Sunny eMart. 너무 재밌네요. 오늘 써니 이선쌤 어디 가셨어? 써니가 되게 자주해서 너무 전 재밌네요. 링크 좀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 그 영상이 두 개 다 너무 재밌네요. 영상 두 네네. 번째 건 저는 멈춰서 안 보이네요. 아 진짜요? 쌤 이름 되게 자주 나왔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로고 애들 이름 만드는 건 진짜 되게 해보면 애들이랑 재밌을 것 같아요. 로고 만들기. 그 쌤님 되게 감각 있는 게 박민희 쌤이 제가 그때 표지 뭐 제 얼굴 넣을지 말지 뭐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되게 어색했단 말이에요. 그 원래 그러니까 표지 이미지 위에 제 사진이 올라가니까. 근데 제 그림을 위로 당겨 올리고 그 동그라미를 아래로 해서 제 손가락으로 가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미니 쌤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출판사에 얘기하니까 출판사도 그게 좋다 싶으니까 딱 저렇게 바꿨거든요. 이렇게 위치를 전문가의 이렇게 눈은 바꾸니까 다른 훨씬 것 더 같아요. 깔끔해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감각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역시 전문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디자인 그걸 아는 게. 그래서 이 선생님이 주신 거 맞죠? 그때 무슨 디자이너? 아는 디자이너인가? 그분 네, 영상도 저기 보니까 그 요번에 고려학교에서 요번에 3기 신청 많이 하셨다고 그 메시지에도 했지만은 원한다면은 우리 고려학교 그 멤버들만 이렇게 모아서 따로 한번 뭐 이렇게 네. 수다 떨듯이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해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 적당한 유튜브로 시간에 한번 하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로만 그분 강연을 걸 봤는데도 되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좀 이렇게 블로그가 뽀대하게 보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박민희 쌤도 그런 쪽으로 되게 감각이 있으셔서 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미 쌤이랑 민희 쌤이 그 짝꿍인데 토크원스 대 하실 때 뭐 고래 굿즈 만들기 대회를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아니, 같아가지고 잠깐만요. 네. 제가 사실 짝꿍이 두 분이에요, 이상하게. 진짜요? 내가 현수 잘못 쌤하고도 연결했네. 짝꿍이고 미니 쌤하고도 짝꿍이에요. 누구하고요? 현수 쌤, 박현수 쌤. 저도 초대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두 번 2월의 하세요. 마지막 날이라서 네. 생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인사를 여쭤봤는데 이제 미니 쌤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인장이냐. 인기 있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거 만든 거 그때 원미쌤 찍어 올리고 하니까 이제 저런 굿즈를 고래로 만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예. 이제 고래학교 로고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이창훈 고모님이 저 고래학교 처음 시작할 때 로고 만들어 주신 거고 이제 뭐 매 기수마다 새롭게 그 해에 그걸 담아가지고 약간 그죠? 고래학교 로고를 만들든 아니면 굿즈 아이디어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제작해봐도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런 고래다. 예. 요런 고대는 어떤가요? 좋아요. 요런 고대를 한번 만들어 보든지. 이건 근데 너무 똥개로 해야 되나? 뜨개? 너무 귀엽다. 뜨개 고대. 이게 뭐죠, 근데? 뭘로 재지? 예, 손뜨개질? 손뜨개질? 그래서 약간 이제 뭐라 해야죠? 로고 만드는 거 아까 저기 배웠으니까 미니쌤한테
약간 그런 거 이용해서 뭐 고래를 뭐 영어 이니셜로 하든 한글로 하든 뭐 한자로 하든 해서 좀 다양하게 로고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제가 미니쌤하고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고 어떤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그걸 한번 재미삼아 해볼게요. 그건 나중에 이-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 요동고래는 어때요? 요동고래. 음, 요건 귀여워요. 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요거도 고래인데. 네, 예. 좋습니다. 저희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시가 다 돼가지고, 그, 짧게, 네, 소감 그냥을 그래도 또 안 나누고 하면 아쉽겠죠. 들은 소감 짧게 10초씩, 네, 한 가지씩만 말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금민선 쌤, 윤수정 쌤, 이선 쌤 이렇게 먼저. 음. 발표하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었고요. 그, 저는 편안하게 그냥 들었어요.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교가 편하다 가면서 맞죠? 네, 그 다음에 윤수정 선생님. 두 분 선생님께 잠깐 화면이 두 분 선생님께 너무 많이 배웠고요. 정말 좋은 정보 여기서 많이 얻어가고 또 아까 김현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정말 고려학교는 시샘과 뭐였죠? 저희 쌤과 예, 비아냥이 없는 비아냥이 없는 너무나 현수 쌤.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속해 있다는 게 오늘 답없이 행복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것, 박현수 선생님 아까 죄송합니다. 예, 정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선 선생님. 아, 이런 네. 하시면요. 네. 그냥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음.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재능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너무 많이 배울 수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좋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김미숙 쌤, 진세나 쌤, 심수정 쌤 이렇게 할게요. 네, 저도 보니까 외부 강사를 따로 초빙하지 않고 이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재능들이 다들 뛰어나고 또 다양한 이 전국단이잖아요. 또 초중고 이렇게 섞여 있고 이래서 너무 좋고요. 주제가 서로 다양하고 출판에서부터 또 저기 신규 뭐 저경력 교사의 그런 거부터 디자인까지 아우 눈이 호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진세나 쌤. 예.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좀 오랫동안 중간중간 자꾸 밖에 안 나가고 참석을 한 것 같아서 세 분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박현수 선생님 강의할 때 하실 때 본의 아니게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하품을 너무 많이 했어요. 딱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열심히 마쳤습니다. 네,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심수정 쌤. 예. 예, 저도 오늘 너무 재미있게 봤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내가 바다만 가도 되나 싶은 그런, 예, 제가 드릴 건 없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들의 재능, 세 분 선생님 재능을 다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윤희정 선생님. 예, 저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알려주셔가지고 정보도 알게 됐고, 그 선생님들 열정과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자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세범 선생님. 아, 네. 저도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는데, 저 3월달 발표라서 벌써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한 달간 이제
진짜 걱정이 돼서 어떻게 지내야 되나. 아, 뭘 준비하지? 막 이래서 엄청 부담감이 커졌고, 아, 다들 막 30분 넘게 엄청 열정적인 강의로 꽉꽉 채워가지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떡하죠? 저 할 수도 있어요, 점심. 아니, 잘하실 것 네. 같은데, 제가 볼때 네. 아, 네. 저도 네. 한번 생각을 많이 네. 해보겠습니다. 공부하시는 거 해도 감사합니다. 될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5분에서 20분, 뭐, 저 짧게 할 거 이러는데, 하시다 보면 항상 길어지더라고요, 쌤들은.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강고은 선생님. 예. 네,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세 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발표를 해서 너무나 편안하네요. 다른 것보다. 발표를 미리 해서, 요래하게 너무 잘 된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뭐, 원어민 교사들 대상으로 먼저 강의할 게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계속 뭐 얘기하다가 이제 팀워크랑 그, 솔리데리티라고 나오는데, 연대의 차이점을 제가 챗 GPT로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팀워크보다는 저는 우리 학교에는 뭔가 그런 연대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 챗 GPT 한번 찾아보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팀워크는 그냥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거고, 연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끈끈한 게 있는 것 같다.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해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마무리 멘트로 너무 찰떡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또 한 번 발표하신 게 되게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분야라서 진짜 뭐 1시간, 2시간 강의에도 실습까지 하면 그렇게 할 만한 강의라서 저는 이제 올해는 개인적으로 쌤님들이 제가 뭐 한 번씩 이기적 모임이나 이런 거 쌤 동네 채널에 올려서 쌤 동네나 블로그 올려가지고 이제 강의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고려학교 이제 뭐 3년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예, 좀 그런 식으로 현수쌤도 아까 그런 것 중에서 하나의 포커스 둬서 맞죠? 전자책 만들기 입법까지 해서 뭐 그거나 이제 출판 그거 경험을 어쨌든 다양하게 보셨으니까 예, 뭐 싱크와이즈도 잘 사용하시고 노션도 하시고 하니까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교사들은 또 교사에 맞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현직 교사들이 하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서 특화시키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하루 내일 쉬고 개학인데 내일 빨간 날은 정말 본인을 위해서 우리 쓰자고 아까 톡에 올라와 있었듯이 뭐 이렇게 좀 저는 내일 널브러져 있을 생각이기 때문에 하루 남은 빨간 날을 붉게 이렇게 분들에게 따르면서 있는데 저희 애가 이제 깐풍기를 갑자기 해달라 그래가지고 해줄 수는 없고 시켜 먹을 생각입니다. 네. 못해 가면서 네. 못하고 시켜준다고 했는데 내일 할 땐 가족들과도 즐겁게 보내시고 혼자 시간 많이 가지시고 개학도 잘 맞이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사진 안 찍나요? 감사합니다. 아, 사진 맞네. 찍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나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닫을게요, 감사합니다. 창을. 네.